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기다리셨죠?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가 SKC를 예. 17만 2천 원에 한 30% 갖고 있어요. 17만 2천 원에 30%요? 네네. 일단, 그거 예. 산 이후로 내려갔다가 좀 16만 6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매도를 못했더니 네. 그게 8만 몇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0만 오늘 6천 원으로 장 마감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을 그냥 계속 예. 진짜 너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종목들은 막 많이 올라오는데 네. 이것도 예전엔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2000년지 뭐 동박 관련해서 기대감 굉장히 있었던 종목이에요. 네네. 그랬는데 예.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이게 아. 회복될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은 어떻게 뭐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 싶어가지고요.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SKC 최근 흐름을 잠시만 봐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내셨고요. 일단 그래도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쭉쭉 또 뻗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잘라내는 게 나을지 앞으로의 현명한 합리적인 전략 한번 모색해 볼게요. 네네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SKC입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매수하고 나서 1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떨어지는 시기가 굉장히 단기간이었거든요. 정말 충격 많이 받으셨을 텐데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SKC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1위 동박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과 함께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또 경쟁력 있는 이 동박기업이 일진머티리얼즈인데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통해서 상당히 또 동박 관련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차트를 보게 되면 저가에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수급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하면서 동박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기대감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SKC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수급을 받진 못했죠. 역시나 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약간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본업이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를 선택을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 SKC 같은 경우에는 이 롯데케미칼처럼 먼저 움직였죠. 원래 이제 석유화학 쪽에 거의 주력이었다가 예. 20년에 SK 넥시리스를 인수를 하면서 동박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박 캐파가 큰 그런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보다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SKC가 지금 현재 동박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또 캐파를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2차 전지 소재 쪽에 국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화학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 업황 자체가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롯데케미칼도 SKC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업이 약간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동박을 선택을 한 거고 SKC는 선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대를 덜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박이 약간은 이제 희소하다라기보다는 상당히 또 경쟁력이 심한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점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SKC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새롭게 이 주가의 반등 자체가 나온 것이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분명하게 또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SKC가 쭉쭉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 동박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나가면서 시장이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순간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SKC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조금 이 차트를 좀 곁들여서 보면 저가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중반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의 캐파가 확연하게 좀 눈에 띄게 좋아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기대감에 대한 그러한 이제 적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번의 큰 급등은 조금은 이제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SK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눌릴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과 약간은 좀 비교를 해서 보자면 롯데케미칼은 지금 현재 최근에 상당히 좋은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짚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들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C는 아직까지 그러한 수급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주가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이 매물 구간을 바로 뚫어내기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지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미 8만 원 정도 구간에서 약 2만 원 정도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또 적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슬슬 눌릴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SKC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 약 9만 원 초반대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 동박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주목을 해주면서 약 12만 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차적으로 12만 원 돌파 시도해주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14만 원, 뭐 16만 원 점차적으로 이제 뚫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 추매를 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좀 여유로운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이 싸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C는 지금 현재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동박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본업을 뛰어넘기에는 부족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조금 더 눌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단가는 반등이 많이 나온 구간이라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 구간을 기다렸다가 약 9만 원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1차 목표가 12만 원 정도에 도달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약간의 이 손실 만회를 노리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향후에 눌릴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이러한 전략이 좀 적절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각을 가졌다가 조금 더 단가가 싸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손실 만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렬님 SKC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를 노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 그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쯤 조금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9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보시고 평균 단가 좀 낮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1차 목표가 12만 원 정도에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거기서 일단 빠져나오셨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때는 그때는 14, 16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이후에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시다가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2차전지 얘기를 사실 저희가 오프닝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모조리 다 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특히 동박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내림세가 그동안 나왔었죠. 아무쪼록 SKC 현명한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C 살펴드렸고요.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종목을 찾아봤다고 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혜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무지개님, DB하이텍 47,900원에 15% 들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DB하이텍 DB그룹 계열사의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시장에는 5거래일 연속 조금씩이나마 상승 흐름 나와줬네요.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2% 상승하면서 44,6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일단 매수가를 살펴보니까요. 47,900원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올해 7월 중에 아마 매수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손실 구간에 계셨는데 일단 가격대가 전고점인 46,750원 구간보다도 조금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매수가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어떻게 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DB하이텍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짚어준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반도체 바닥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정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죠. 이제 6만 원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했던 게 이제 엊그제였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면서 6만 2천 원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모습. 이처럼 이제 이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겨울을 지나가고 내년에 수요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매수세가 쏠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일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다 감산을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 전체적으로 또 수요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증대를 하는데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감산을 하는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부분도 약간은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감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어찌됐든 반도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또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또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산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죠. 오히려 증산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또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DB하이텍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짚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 일전의 상승폭들을 사실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주가 약 한 4만 원 정도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바닥을 완전히 좀 짚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안정적으로 조금 주가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다만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웨이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사실 이 8인치 파운드리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이슈가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역대급 실적을 또 달성을 해줬는데 사실 이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가면서 약간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8인치 웨이퍼가 좀 만들어지기 힘들었었던 부분은 역시나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장비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DB하이텍에 대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많이 받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 8인치 업황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경쟁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DB하이텍의 이 수율이 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실적은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라는 새로운 이제 신성장 동력을 노리고 있고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 이 종목의 이 기업의 이 실적에 대한 미래는 약간은 불안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바닥론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이 반등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 상승을 모두 다 뱉어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기 때문에 약 다음 매물대 정도인 4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4만 원 후반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냐 약간의 방향성이 갈리게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DB하이텍은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한 의문감은 약간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그 좋았던 것들을 완전히 다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물대에 도달했을 때 바로 이 매물을 뚫어내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47,900원이시고 약 그 정도 근처 구간까지 저는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뭐 당장의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어떠한 대응보다는
주가의 반등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이미 또 어느 정도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대응 없이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다가 다음 매물 구간이 4만 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매수가 근처까지는 반등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진행을 했다가 만약에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또 뭐 DB하이텍의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신성장 동력은 무엇을 또 갖춰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재매수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DB하이텍은 일단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을 노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전성기를 찾는 시기가 언제 올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가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매일 보셨겠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삼전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사실 정말 좋은 시절을 맞이했던 종목인데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지금 DB하이텍 지금까지 괜찮았지만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약간의 물음표는 좀 붙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4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대로 좀 보유를 해 보시죠. 보유해 보시다가 매수가가 마침 4만 원대 후반 정도 아니겠습니까? 매수가 부근 정도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B하이텍 매수가에서 나오는 전략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무지개님께서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지개님의 DB하이텍 살펴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이지훈님, 종목은 캠트로닉스네요. 매수가는 21,300원에 20% 들고 계신데 너무 힘드네요. 바닥일까요? 라고 일단 질문을 주셨네요. 이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로도 좀 불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처럼 이 전기차도 무선 충전을 좀 대중화하기 위한 속도를 낸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일단 좀 차트를 살펴보면요. 캠트로닉스 일단은 매수가가 21,300원이라고 하신 걸 보니까 전고점 근처에서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손실 보고 계셨는데 그래도 지금 조금 바닥 짚고 올라오려는 흐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캠트로닉스 일단 자율주행과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좀 모멘텀도 있고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일단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행일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이 업종을 저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이제 뭐 일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앞으로 필연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자율주행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전기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폐배터리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바로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뭐 소재 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쪽에도 이제 어느 정도 순환이 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폐배터리 쪽에도 순환이 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로 눈앞에 있는 사업들이 시장에 또 기대감을 또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반응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캠트로닉스가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무선 충전에 대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먼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감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캠트로닉스가 대장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거의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련돼서 모멘텀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당장 떠오르는 게 모트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라닝스 그다음에 캠치스 등등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도 관련해서는 2등, 3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캠트로닉스가 결과적으로는 이 화학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화학 쪽에서도 지금 사실 뭐 업황이 워낙에 또 불안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모멘텀 자체가 약간은 뒤로 밀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캠트로닉스는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죠. 거래가 좀 많이 되었었던 구간 대비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메말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면 캠트로닉스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이 캠트로닉스 관련돼서 카메라 모듈 쪽에 어느 정도 또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테슬라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쪽에 계속적으로 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이 또 시장에서 한 차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모멘텀이 생겨난다라든지, 혹은 그 외에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생겨난다라든지 했을 때, 캠트로닉스가 한 차례 수급을 집중받는 그런 구간이 충분히 또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수급이 좀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에도 리스크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손절매를 하자니 이미 이제 기다린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최근에 주가도 좀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는 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다음 매물대가 약 18,000원 구간, 그 다음에 2만 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캠트로닉스는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5,000원 정도 구간을 이탈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15,000원 구간이 아주 중요한 지지 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주가가 밑으로 이제 크게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 15,000원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17,500원 근처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는 한 기술적 반등의 의미에 그칠 거예요. 그러면은 17,500원까지 한 차례 반등이 나왔다가 눌림 구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캠트로닉스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모멘텀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요. 실적에 대해서는 당장에 크게 주목을 받기 힘든 기업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혹은 무선 충전 관련된 모멘텀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해줘야지 크게 또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그 구간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17,500원 1차 목표 반등가까지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1차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운용을 하다가 캠트로닉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노리는 것도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충분히 또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반등 목표가는 17,500원 노리도록 하고요. 17,5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과연 동반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동반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약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또 매수가 근처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가능한 거니까 일단 17,500원 근처까지 1차 목표 반등 노리되 수급이 동반되는 상승이 나오는지, 만약에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 반등가 17,500원 근처에서 또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한 차례 비중 축소를 통해서 기회비용을 아끼는 전략적인 그러한 이제 부분에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했다가 이제 향후에 캠트로닉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캠트로닉스는 약간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또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시간에서 좀 보다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순간을 좀 기다리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설명을 해 주셨네요. 일단 그래도 중요한 건 15,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기가 깨지게 되면 위기 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위로 봤을 때는 17,500원에서 확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니까 그 점도 한번 감안을 해 두시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지훈님의 캠트로닉스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 열심히 하는 가운데 채팅창 잠깐 보니까 구리구리 너구리님 오셨는데 요즘에 이 단타 수익률이 좋다고 자랑을 하시려고 건가요? 자, 그런데 전화 통화가 좀 어렵나 보죠? 네, 저희 전화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특히 장 마치고 바로 있는 지금 이 시간 이때 전화 경쟁이 좀 심하긴 하지만 이때 또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도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02-325-8200입니다. 꼭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죠.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전략들 같이 수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현대차에 현대차요. 네, 18만 원에 예? 15%에 18만 원에 15%요. 네, 알겠습니다. 자, 18만 원에 15%, 현재 16만 9,500원, 17만 원 조금 아랫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혹시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우리 딸이 주식을 좀 하는데 집 예. 바쁘니까 예. 내보고 또 물어봐달라고 하도 사정해서 그거는 안 하고 딸 예. 거에 제가 신청을 하고 상담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8만 원에 15%. 현대차 워낙에 큰 종목이고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죠. 주가 상승이 도대체 언제쯤 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현대차 앞으로는 전망을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김영길 전문가와 함께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거 언제 가냐 다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현대차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역시나 이제 IRA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또 이 자동차 업계가 많이 또 주목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이제 우세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해서 좀 결과를 보고 왔는데 상원이 계속적으로 조금 이 박빙의 수치가 나오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이 IRA 법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 IRA 개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러다가 만약에 공화당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승리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금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낙폭 자체가 최근에 이 IRA 때문에 어느 정도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IRA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공화당이 어느 정도 이 IRA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또 이 법안이 발효가 됐고, 그러면서 IRA를 통해서 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친환경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분명하게 또 발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이 IRA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주가가 굉장히 이 지지라인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주가예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을 종식시킨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러한 실적들이 4분기에도 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최근에 반도체 생산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러면서 완성차 생산량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이 매물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 보게 되면 1차 매물대는 약 18만 5천 원 구간, 그 다음에 2차 매물대는 약 19만 5천 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워낙에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에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또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줘야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제 이 웬만하면 1차 매물대까지만 좀 지켜보셔라라고 많이 안내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현대차의 상태를 봤을 때
저는 2차 목표가의 한 1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고환율 효과는 계속적으로 내년 1월까지도 좀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환율의 수혜를 가장 또 크게 받는 그러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매출에 대한 성장폭들 계속적으로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도 충분히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현재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IRA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 좀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되었었던 구간 이전인 약 1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9만 5천 원에 도달을 했을 때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추가적인 또 상승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19만 5천 원까지 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 지금 현재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만 해도 계속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몰리면서 강세를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또 시장의 분위기가 또 자동차 쪽에 쏠리게 된다면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19만 5천 원까지 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지 아니면은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한 다음에 재매수를 노릴지 방향성을 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현대차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이 종목 뭐 18만 5천 원, 19만 5천 원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8만 원이니까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19만 5천 원, 딱 요 정도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죠? 네. 네. 제 매수는 언제 할까요? 아, 추가 매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주간 매수 좀 하고 싶은데요. 아,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지금은 아니죠. 추가 매수도 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낮아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 충분히 또 반등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추가 매수 전략까지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 현대차 갖고 계시면서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음번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그럼 19만 5천 원에 이제는 네. 차익 실현하고 예. 지금은 조금씩 주간 매수도 가능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만 5천 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현대차, 뭐 반도체와 자동차 하면은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참 큰 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종목들이 지금까지 참 많이 고생을 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점 대비 이 큰 종목이 벌써 40%가 넘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내려가다가 잠깐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자동차는 언제 가냐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다시 또 자동차의 매수세가 들어올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다는 점 말씀 같이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자, 현대차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유튜브에서 이번에 들어온 종목 레귤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마트 보내주셨네요. 자, 이마트 일단 매수가부터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98,500원이시고요. 20% 비중입니다. 현재 주가가 9만 원이죠. 자, 이마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 정말 많이 내려왔었죠. 81,500원까지 내려오고 나서 뭐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굉장히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딱 9만 원에서 오늘장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마트가 높았을 때 가격이요, 지난해 초 가격이 19만 원도 넘어갔던 주식이거든요. 자, 벌써 지금 10만 원도 더 뚫고, 그러니까 반토막이 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셨던 가격 98,5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마트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마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마트가 정말 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저점을 최근에 좀 갱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사실 실적 우려감이 그동안의 시장이 정말 좀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거나 혹은 이제 주가의 상승에 대해서 약간은 비관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2분기까지의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었죠.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영업 손실이 계속적으로 좀 생긴다라든지 혹은 이제 인수 비용이 생긴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영업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2분기에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적 개선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영업 손실이 조금 이제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또 신사업 다각화를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수익성을 좀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마트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주가 회복을 노리려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이 가시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마트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또 주가 탄력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제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정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실적 우려감이 컸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3분기부터는 그래도 수익성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이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좀 저점을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짚어주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까지 나와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등이 잘 나오다가 60일선에 좀 도달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약간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점 대비 약 10% 정도의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또 결과적으로 비싸게 사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과적으로 저는 1차 반등은 충분히 이제 약 9만 원 후반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 매수가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눌림을 좀 생각을 했다가 어쨌든 3분기에 실적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잡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 구간을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어서 약 1차 목표 반등가인 9만 원 후반대까지 노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이 수익 만회는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되겠죠. 이마트는 조금 더 여유롭게 봤다가 가격이 조금 이 하락하는 그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서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목표 반등가의 9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든 그렇지 않든 저는 정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주도하는 종목들만이 완전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마트는 주목받기 힘든 업종이고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에는 정리를 하고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더욱더 좋은 전략이 되겠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준비했다가 1차 목표 반등가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살펴드렸습니다. 뭐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조금씩 다져가고 있죠. 자, 그래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시장 상황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렇습니다. 가는 종목들이 워낙에 또 다 가는, 더 가는 이런 시장이란 말이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일 텐데 이런 시장에 소외되는 종목들은 한동안 계속 소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마트 같은 종목에서 너무 승부수를 걸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1차 목표 반등가 정도에서는 빠져나오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마트를 끝으로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자, 4시 4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종목도 종목이지만 요즘에 시장을 바라보는 큰 관점에서의 전략,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이 사실 그 흐름을 이겨내긴 쉽지가 않죠.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마침 오늘 미국의 중간선거 얘기도 참 많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장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될지 시장 전략 좀 잡아주시죠. 일단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생각보다 민주당이 좀 선전을 하면서 초박빙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중간선거 결과는 너무 크게 개의치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선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2차 전지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강세 섹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에 너무 좀 개의치 말자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죠. 연속적으로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벤트들이 이렇게 큼직한 것들이 계속 있어요. 네, 연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 시장이 눌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좀 염두를 해야 됩니다. 많이 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번 달보다는 훨씬 좀 낮춰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으나 어찌됐든 결과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도 지난 6월처럼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충격을 절대, 미치진 않겠죠. 네, 절대 그렇다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 어찌됐든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느냐라고 이제만 봐야겠죠. 만약에 이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에 불과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단기적인 충격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저점 잡았을 때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죠. 때문에 CPI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고 시장을 견인했기 때문에 혹시나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꺾이게 되면 바로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섹터로의 수급이 또 집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에 또 한 번 집중을 했을 때 우리가 2차 전지에 이어서 또 좋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섹터가 만들어지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한번 포트 재정비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만 너무 함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는 선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자, 미국 중간선거보다도 오히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미국의 CPI 지난 6월에 시장에 참 큰 충격을 줬던 이 지표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고요. 자, 이제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이유를 바라봐야 된다는 점. 지금까지는 2차 전지 같은 몇몇 종목들이 주도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다시 한번 꼭 주목해 주시고요. 포트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진짜 쉬운 진단 4시부터 5시까지 함께 했습니다. 종목 진단 필요한 종목들 여러 가지 봐드렸고요. 시장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잘 대처를 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